안녕하세요. 산업경영공학부 2019-01-169 문석호입니다. 이번에 텍스트 애널리틱스 1장 Introduction to Text Analytics 요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오버뷰부터 러닝 앤 이밸리에이션까지 총 5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버뷰에서는 텍스트 애널리틱스에 대한 자세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애널리틱스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미 있는 지식이나 지혜를 뽑아내는 총 작업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정형 데이터에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사용하여 의미 있고 사용 가능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통칭합니다. 그럼 이러한 텍스트 애널리틱스는 어떤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앱스트랙션이나 서머라이제이션에 사용되곤 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들의 연설문을 통해 이 대통령이 어떤 단어를 중심 있게 사용했고 또 이번에 좀 자기가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바마는 time이나 still, must 같은 단어를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여 단어 간의 상관관계나 소비자들의 어떤 패턴을 분석하여 어떤 시장성을 판단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준비된 예시에는 전 세계 은행 총재들의 연설을 통해 나라 간의 통화의 특징을 서로 유사도를 비교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또 다른 많은 적용 분야들이 있는데요. 뭐 문서 요약이라든지 토픽 익스트랙션 아니면 뭐 문서 추출 분류 아니면은 추천 시스템 그리고 그 자동 질문을 응답해주는 퀘스천 앤서링이나 챗봇 등이 있습니다. 여기 가져온 예시에서 좀 재밌는 거는 그 텍스트 마이닝 기반으로 해서 그 음식점을 추천해 준다거나 그, 그 뭐지 지식 정보 경연대회 같은 데 나가서 그 사람과 경쟁하는 IBM 왓슨의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텍스트 애널리틱스가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데 어떠한 그 챌린지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 일단 다른 어떤 데이터들과는 다르게 디멘전이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어는 특히 그 영어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복잡도와 어떤 문장 단어 간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또한 단어들은 어떤 하나를 의미하는 경우가 적고 중의적인 의미나 어떤 반어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문장 분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텍스트 마이닝이 왜 어렵고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길래 어려우냐 하면 한마디로 비정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를 잘게 쪼개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필요한 텍스트를 가져오고 문장 단위로 분류한 뒤에 가장 의미가 작은 단위인 토큰으로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토크나이제이션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스태밍이나 레마타이제이션 등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스태밍은 가장 겹치는 단위가 가장 작은 단위인 러브를 LOV로 하고 있고 레마타이제이션은 가장 기본 형태의 단어로 구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원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고차원의 문장을 분석하는 데 좀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이렇게 앞서서 문장을 전처리한 것을 어떻게 이제 모델에 태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back of words나 TF-IDF를 사용해서 단어를 이제 어떤 그 문장의 그 모델에 넣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 있는데 기존에 많이 사용되었던 TF-IDF나 원합 벡터 엔코딩은 어떤 단어 간의 유사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서 새로 나온 것이 word to vector 같은 개념입니다. 단어를 벡터 공간상에 던지고 그 단어들을 어떤 숫자화해서 표현하여 단어 사이의 유사성도 판단할 수 있고 모델에도 쉽게 태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많이 사용해서 그 모델 word to vec 모델 1,
모델을 학습하기가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에 학습된 글로브 같은 것을 사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원이 너무 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처 셀렉션이랑 피처 익스트랙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다른 뭐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필요한 변수들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특징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피처를 추출하여 모델에 넣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워드2 벡터에서 확장된 형태인 닥2백이라고 해서 다큐멘트 자체를 벡터화하여 여기 예시에 보면은 다큐멘트 하나가 이제 어떤 토픽이 주요하게 사용되었는지 이런 식으로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최종적으로 앞서 설명한 방법 등을 가지고 이제 뭐 무엇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문서 간의 코사인 유사도 등을 판단하여 다큐멘트 시밀러리티를 계산한다거나 아니면 다큐멘트를 클래시피케이션하는 작업, 예를 들면 스팸 필터링을 하는 것이 있겠고, 흔히 많이 하는 긍부정 수준의 이제 문장 분석하는 센티멘트 애널리시스에서 뭐 좀 더 복잡한 수준의 감성 분석까지 가능하고, 뭐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 문서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원하는 곳에 사용하여 하는 것인 Information Extraction 함수 Retrieval이 있습니다. 이렇게 1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